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오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 에베레스트 원정대 공식 카메라만으로 참가한 존 노엘은 노스콜 아래 캠프 3에 있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느낀 기록을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이젠 희망이 사라졌다. 대장 노턴의 그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내 앞을 왔다 갔다 하지만 말은 거의 없다. 가끔 망원경 감시자 세르파한테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혀 안 보인다 이 말뿐이었습니다. 당시 캠프 3에는 대장 노턴과 닥터 힝스턴, 구르카 장교 제프리 브루스 소령이 있었습니다. 노스콜 캠프 3에 있던 노엘 오델은 세르파가 보내온 대장 노턴의 그 메시지를 받아보고 즉시 담요 6장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죽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시 캠프 4 노스콜에 있던 대원들 간에 미리 정한 조난 신호에 따라 동롱북빙하 캠프 3에서 가장 잘 보이는 캠프 4 노스콜 언덕에 최악의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죽음 신호를 보냈습니다. 캠프 3에 머물고 있던 대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조난 신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전기가 없던 시절로 1924년 3차 원정대는 대원들 간에 미리 고안해 놓은 블랭켓 신호, 일명 담요 신호 방법으로 침낭과 담요를 사용해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X자 또는 십자가 표시는 죽음을 의미하는 신호이고 세로로 나란히 담요 3개는 수색을 포기하고 내려와라 라는 신호였습니다. 당시 카메라맨 존 노엘도 망원 렌즈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장 노턴은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미팅을 하면서 정상 근처로 수색대를 보낸다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닥터 힝스턴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희망을 버리고 내려와라 라는 응답 신호로 세로로 담요 3줄을 깔게 하는 조난 신호를 보내게 했습니다. 6월 10일 노엘 오델과 존 드비어 해저드가 노스콜 아래 캠프 3로 내려와 보니까 닥터 조지 힝스턴과 운송 책임자 에드워드 세비어만 남고 모두 베이스 캠프로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날씨는 몬순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실종된 멜러리와 어빈이 추락해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대원 그 누구도 실종된 산악인을 수색할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장 노턴은 원종위원회에 생존한 6명의 그 등반가에 대해 의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정대가 철수를 하면서 베이스 캠프가 제일 잘 보이는 롱북빙하 입구에 정사각형 돌탑 기초를 세우고 피라미드식 돌무더기 위에 2.1m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In memory of 3 expedition 3번의 에베레스트 원정을 기념하며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원정에서 사망한 12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921년 정찰 원정에 참가, 트레킹 도중 황량한 티베트 고원에서 졸지에 사망한 고소생리학자 알렉산더 켈라스 박사와 1922년 노스콜 능선 아래 캠프 3에서 눈사태로 사망한 세르파 7명의 명단, 그리고 1924년 이번에 실종된 조지 멜러리와 앤드류 어빈, 그리고 루트를 개척하다 심하게 부상당한 후 사망해 베이스 근처에 묻힌 구르카 병사 2명을 묘비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돌탑 기념비 작업은 알파인 클럽 등반 동료였던 하워드 서머벨과 벤트리 비텀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1924년 6월 15일 대원 전원은 베이스 캠프를 떠나며 카메라맨 존 노엘은 티베트의 세르카종과 춘비 계곡으로 돌아오고 영상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속 해저드와 측량사 하리 싱은 서롱북빙하로 들어가 측량을 계속하고 탐험을 했습니다. 1924년 6월 19일 제3차 에베레스트 원정대장 에드워드 노턴에 의해 조지 멜러리와 앤드류 어빈의 운명적인 실종 소식 암호 전보가
티베트, 파리를 거쳐 런던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전보 내용은 옵테라스 런던 멜로리 어빈, 노블이 메인드 알세트 노턴 롱북이라고 쓰여진 암호 전문이었습니다. 6월 19일 파리에서 보낸 전보를 런던의 원종위원회 아서 힌크스는 6월 20일 출근해 전보를 받아 암호를 해독해보니 멜로리와 어빈의 슬픈 실종 소식이었습니다. 힌크스는 일단 실종된 가족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더 타임즈 신문도 보도가 되고 다른 신문들도 경쟁을 하면서 이들 등반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많은 기사가 지면을 채워졌습니다. 멜로리와 어빈의 에베레스트 실종 소식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종위원회에도 수많은 조문 편지와 전보가 오고 영국 국왕도 의료 조의문을 보냈습니다. 인도 다르질링에 있던 찰스 브루스 대장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픈 끔찍한 소식이지만 훌륭한 등반이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원종위원회를 대신해 알파인 클럽 회장 노먼 콜리는 대장 에드워드 노턴한테 당신의 그 뛰어난 리더십에 감사를 드린다. 정상 근처에서 사라진 멜로리와 어빈의 그 고귀한 죽음에 대해 깊이 감동했다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후에 그 왕립 지략회 회장을 지낸 프랜시스 영 허즈밴드가 남긴 글을 보면은 멜로리의 그 마지막 원정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아니면 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도전했다.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나 에베레스트 품에 영원히 안겨있다. 에베레스트가 멜로리와 어빈을 정복했지만 이들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멜로리와 어빈을 8040m 캠프 6에서 가장 가까이 지원했던 노엘 오델은 귀국한 후 더 타임즈 신문에 나의 그 모든 상황으로 볼 때 마지막으로 목격돼 있던 위치를 보면은 멜로리와 어빈이 정상 등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기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그 등반가이며 산소 저술가인 더글라스 프레시필드는 해가 떠 있을 때 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1922년 원정대 닥터로 함께 참가했었던 토머스 롱스태프한테 멜로리가 정상을 향해 출발하는 마지막 날 보낸 편지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상까지 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람을 맞으며 이를 악물고라도 정상을 밟을 것이다 라는 글을 보냈었습니다. 1924년 6월 21일자 더 타임즈 신문은 멜로리와 어빈의 에베레스트 실종 소식에 대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기사화했습니다. 1924년 10월 17일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멜로리와 어빈을 추모하는 추도식에 주교의 그 성경 말씀으로 마음이 그곳에 있는 자여 축복이 있도다라는 추도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6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은 항상 저 멀리 높은 데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손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고산이든 저산이든 내가 좋아서 내 발로 들어갑니다. 200여 년의 그 등산 역사에서 조지 멜로리와 앤드류 어빈은 에베레스트 등반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1924년 원정 대원들 중 가장 젊은 대원으로 참가한 22살의 앤드류 어빈은 조지 멜로리와 함께 에베레스트 북동능선에서 안타깝게 실종된 산악인으로 어빈의 그 부모님은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3년 동안 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놓고 기다렸다는 안타까운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